들을수록 행복해지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우별 분식집, 이준호 지음, 출판사는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준호 작가님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지만 이유 모를 아쉬움이 항상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소설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2022년 은둔형 외톨이의 마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바람은 이 책 여우별 분식집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이 막연한 꿈을 꾸며 나만의 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멋진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의욕상실 사장 재호와 가수의 꿈을 꾸며 노래하는 의욕 충만 아르바이트생 세아가 함께 만드는 불협화음 떡볶이가 있는 꿈이 빛나는 곳, 여우별 분식집. 그 따스한 이야기가 있는 책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면 시험이잖아. 진짜 싫다. 여학생들의 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반가우면 항상 이곳을 찾는 삼총사가 토요일인데도 아침부터 테이블 하나를 차지했다. 한 명은 긴 신장처럼 긴 얼굴을 가졌고 또 한 명은 양옆으로 머리를 말아 올린 붓가머리를 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죽은 깨가 양볼에 가득 피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아지트나 마찬가지다. 평일에 집에 가기 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곳, 주말엔 남은 시간 무얼 할지 정하는 곳, 딱 그런 곳이다. 딱히 떡볶이가 맛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번 죽은 깨 소녀는 맛없다고 툴툴댔고 붓가머리 소녀는 말리기 바빴다. 그럼에도 자석에 이끌리듯 습관처럼 이곳을 찾았다. 재호는 그런 삼총사가 의아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1시간씩 수다를 떠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카페나 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 맛도 없고 서비스도 별로인 여우별을 왜 매일같이 찾는 건지 그나마 추측해보건대 비밀 얘기를 지켜줄 것 같아 보였던 것은 아닐까? 그만큼 삼총사는 다른 학생들의 별의별 얘기들을 재호가 듣거나 말거나 서슴없이 했다. 사실 골목의 깊숙한 곳에 또 다른 분식집이 존재했다. 여우별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분식집이다. 물론 워낙 골목 안쪽에 있어 그곳까지 가기가 귀찮았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가끔 삼총사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지만 여우별을 아지트로 쓰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얘기를 그들과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았다. 창밖만 멍하니 보던 재호가 움찔하며 일어났다. 활짝 열린 문 안으로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왔다. 신혼부부 커플과 대학생 커플이 남아있는 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그들은 떡볶이 2인분에 튀김 그리고 어묵까지 똑같이 주문했다. 덕분에 금방 준비를 마쳐 음식이 나갈 수 있었다. 테이블이 가득 차자 재호는 다행이라는 듯 기지개를 켜며 조리실을 빠져나왔다.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이다.
물론 포장 손님이 온다면 달라지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선 잠시 한가할 듯 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 아닌 아침 11시였다. 그나마 일찍 놀러 나온 이들이 평소보다 빠른 시간 가볍게 식사를 해결하러 이것을 찾았던 것이다. 사실 재호는 몹시 헷갈렸다. 손님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분식집을 운영하기로 했을 때 진우에게 2가지 방식을 제안받았다. 월급으로 받을 건지 순이익의 30%를 가져갈 건지. 그때 무슨 이유에선지 후자를 택했다. 대답을 할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다. 뭘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심정이었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이다. 혹시 어렸을 때의 기질이 불현듯 나오는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워낙 매출이 제자리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많이 팔리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장사가 안 된 적도 없었다. 잘 되든 안 되든 평균치와 비슷했다. 이번 달엔 안 되는 달에 속하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얼른 하루가 지나가고 쉬는 날인 일요일이 되기만을 바랐다. 활짝 열려있는 문 옆에 서서 하품을 적 하며 다시 기지개를 켰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정사장네 아르바이트생을 단풍나무 앞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다. 열려있는 유리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얼굴은 A4 용지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바지와 신발로 보아 그곳엔 분명 여자가 서 있었다. 문 옆으로 아주 조심히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 놀란 재호가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깜짝 놀라 이곳을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살짝 통통한 얼굴에 앞머리로 이마를 덮고 뒤를 꽁지로 묶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안 그래도 큰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꽤 괜찮아요. 다행이다. 저기 근데 아르바이트생 지금도 찾는 중이세요? 네? 네. 정말요? 그럼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네? 재호는 대화의 내용보다 큰 목소리에 당황해 움찔했다. 귀여운 외모와 아주 대비되는 목소리였다. 그 데시벨은 단순히 흥분하거나 들떠서 나온 게 아니었다. 원래 성량이 큰 것이었다. 딱 재호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큰 목소리에 과도한 활발함이 자신과 결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딱 그가 원하는 직원상과 정반대의 인물인 것이다.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하자 머리가 아파왔다. 저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서비스 정신 좋다고 음식점 아르바이트 할 때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 손님이 부르시는데요? 재호는 안중에도 없이 가게 안을 살피던 여자가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웃음 띤 얼굴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재호 곁으로 다가왔다. 어묵 국물 더 달라는데요. 제가 떠서 드려도 되나요? 그게... 여자는 재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얼른 몸을 돌려 어묵 국물을 그릇에 담아 손님에게로 향했다. 손님을 대할 때마다 얼굴엔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재호는 얼떨떨해하며 쳐다볼 뿐이었다. 참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재호가 몸을 돌려 유리문에 붙은 A4 용지를 쳐다봤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던 그가 헛웃음을 치더니 종이를 확 떼버렸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세아요. 한세아. 방긋 웃으며 이름을 말한 세아는 아르바이트 첫날임에도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기세가 하나 없었다. 도리어 오래 근무한 것처럼 능숙하게 손님들을 상대했다. 어서 오세요. 얼굴에선 미소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일하는 내내 에너지가 넘쳤다. 그것은 단순히 서비스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인 듯 보였다. 여우별에 입장하는 손님들은 활기찬 인사에 하나같이 기분 좋아했다. 지금껏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서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재호는 세아와 손님을 번갈아 보며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기 바빴다. 죄송해요. 애가 흘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사장님, 마포자루 어디 있어요? 세아는 얼른 달려가 아이가 떨어뜨린 음식물들을 치우고 마포로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겉모습과 다르게 아주 씩씩하고 힘있게 바닥 청소를 했다. 식사를 하거나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눈에도 확 띌 정도로 그녀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손님들은 그 모습에 수군댔다. 절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만의 밝은 기운과 힘이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내용들이었다. 그 에너지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여전했다.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첫날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일을 하려 애썼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재호는 내심 부담스러웠다. 방과 후 여학생들이 가게를 가득 채워 시끄럽게 떠들 때에도 힘들어하던 그다. 어쩌면 그들의 에너지를 세아 한 명이 뛰어넘는 듯했다. 그런 면이 재호와는 정반대의 인물인 것이다.